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들 잘 보냈습니까? 오늘도 학생들 발표와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가 창의성에 대한 장애입니다. 이건 첫 시간 제가 창의력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처음에 이 창의성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고 진행하지만 그 과정 속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들을 필요성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복하는 그런 의미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성과 문제 해결, 창의성의 장애의 발표를 맡은 10주차 발표조입니다. 저희는 오늘 창의력, 창의성의 장애, 창의적 사고 방해 요소, 극복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의력이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창의력은 인간의 정신 능력 가운데 불확실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창의력은 다양한 이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학문 영역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이나 방법의 다양성과 개방성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 대해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복잡 애매함을 키워주는 장애 요소가 됩니다. 창의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아이젠크 등의 심리학 사전에 따르면 새로운 관계를 보는 능력,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그리고 전통적인 사고 패턴을 일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 공통적, 핵심적으로 지칭되는 것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은 창의성, 창조력, 창조성, 객관성, 독창력 등과 나타나며 고등 정신력,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이루는 기적과 같은 것일 필요는 없으며 기존하는 요소, 즉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간직된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유용한 결합을 이루는 것이면 됩니다. 이에 관한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창의적 사고 방해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요인은 외적 환경으로부터 기이한 장애가 아니라 개인 내부의 심리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각적 요인, 정서적 요인, 그리고 지적 표현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각적 요인은 문제 상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지하거나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친근한 자극을 무지하는 경우,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경우, 기능적으로 근시안적이고 오감을 이용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동떨어진 사물 간의 관계를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 요인입니다. 문제에 압도되거나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고 비판에 대해 두려워하며 성공에 조급해지고 모호함에 인내심이 부족하며 추구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지적 표현의 요인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언어의 사용이 결여되고 고정된 문제 해결을 사용하며 정보의 부족이나 부적절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창의력이 선택된 소수만의 능력이라 믿고 자신의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여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적 요인은 부모와 형제에 의한 영향입니다. 부모는 대체로 자신의 자녀가 부모에게 행동적이기를 원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도덕적이며 분명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반항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더 많이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에게 칭찬을 듣거나
부모의 바람을 무의식적으로 누리게 되고 자신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 환경과의 과잉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네 번째, 문화적 요인입니다. 문화적 요인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질문하는 태도가 저려되고 정책이나 협동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논리와 합리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판단에 대해 고집을 부리고 공상과 직관을 무시하며 유머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창의적 상호를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는 전문적 지식의 부족 결여로 인한 지식장애, 문제 자체에 존재하는 진부한 요소들, 문제의 한계 또는 해결책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과도한 정보로 인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중요한 면을 적절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장애,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지성은 훌륭한 사고를 뜻한다, 노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정, 유일한 정답, 분리된 문제로 인식, 규칙을 따라야 하는 수학적 경험 장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실패의 두려움 또는 위험의 회피 경향, 미리 설명된 길이나 방법론을 따르라는 요구, 애매 모호함의 불편,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감성장애, 함정에 빠져서 상자 밖을 보거나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경향, 즉 생각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심리적 관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복 방법으로는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는 자신감, 포기하지 않는 교묘성,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 부모님 혹은 다른 멘토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창의성 장애의 문제에 대해 예를 들어보고 그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어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발달 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처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나 TV, 유튜브 등의 영상 시청으로 아이들의 성장 시기를 보내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의력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은 부모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신체 발달은 물론 폭넓은 세계관과 적극적인 성격 향상,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블록 구성놀이입니다. 단순히 로봇 인형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각하게끔 하는 구성놀이는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활동 범위가 무궁무진하여 아이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자극해주고 이처럼 창의력의 장애와 문제 해결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은 개인의 노력면에서 본 향상법이며 두 번째 면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수 학습 지도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경험은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에디슨은 연차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선반 위에서 떨어진 인으로 불을 내보는 직접 경험을 통하여 산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전화국에서 일하면서 전기에 관한 많은 지식을 배워 22살에는 괄목할 만한 말명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증진법으로는 게임과 퀴즈풀이, 취미활동, 미술활동과 같은 창작활동, 독서나 글쓰기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 떠오르는 것, 관찰된 것 등의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습관은 창의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주변 환경에 대한 무한한 관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의지와 자발성,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남들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는 떳떳한 자신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근면성,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개방성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노력으로는 개인의 창의력 자체의 개발만큼이나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지지 또한 창의력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창의성 교육의 마인드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가정, 사회,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의 조성입니다. 어른이나 학생 모두가 창의적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투구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과 충분한 발상과 자유로운 표현과 산출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공간, 도구 재료의 확보 및 이동, 설비를 쉽게 활용하게 하는 관련 자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적 자원이 확보로 창의성 훈련 및 육성에 의한 상당수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들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및 평가 도구의 개발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기관의 국내외적인 연구와 교류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창의성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교과서 개편, 입시 및 평가 내용 개편이 뒤따라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사와 부모 교육입니다.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과 도구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창의적 교수 학습 기도의 원리로 개방 체제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판단 보류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개방 체제의 원리는 개방적인 대인관계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사고나 행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수용함으로써 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고나 표현을 자유로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방적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잠재 능력과 특이성을 인정하는 마음가짐, 즉 편견을 가지지 않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양성의 원리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개방적인 대인관계 체제를 전제로 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의 사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사고하고 지각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통상적인 사고나 습관을 떠나 비평적이고 광범위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판단 보류의 원리는 아이디어 산출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를 억제하며 풍부한 상상의 경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대한 성급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평가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쓸모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사고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급한 평가는 창의적 상상의 진행을 막아 통상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판단 보류의 원리란 아이디어를 산출하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적 과정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상이 이루어지도록 평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판단이나 평가가 창의적 학습에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며 다만 아이디어 산출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어야 하고 선출된 후에 나중에 아이디어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통합성의 원리는 학습자에게 종합 또는 결합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일입니다. 통합성이란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서로 관련되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창의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처음으로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시키고 관련시켜 하나의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합 또는 통합을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창의력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로 하여금 외부 세계의 어떤 사상에 대한 자기의 지각과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새롭고 독특하게 결합하는 행동을 유발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창의 학습의 중요한 지도 원리가 됩니다. 결합에 의한 통합된 결론을 이루는 과정에서 교사가 할 일은 건설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 평가란 학생들의 생각, 활동 등에 대한 비평이나 수정을 가하는 대신 우선 그것을 받아주고 만일 틀린 것이라면 그것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제시하고 조언해주는 한편 다른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발전시키고 다듬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창의적 장애와 그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장애 요인을 그 네 가지로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잘 이렇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그 요인에 대한 것만 쭉 설명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 칭찬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점을 갖다가 설명을 참 잘했어요. 그 아까 네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주눅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이렇게 지속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와,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 참, 그 강의 내용이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장애 극복 사례 예를 들면서 그 왜 PPT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지 그게 궁금해요. 설명하는 거와 내용을 보면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PPT 내용을 다 적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는 적지 않고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설명을 했는지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학생의 어떤 발표를 보면 상당히 이것뿐만 아니고 그 발표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 소질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조금 옥에 티랄까? 그 아까 그 창의성 사례에 대한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심플해야 학생들한테 이렇게 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탁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게 장황하면 듣다가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금 이걸 줄여서 간명하게 했으면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발표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걸 창의성을 가로막는 그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뭐 문화적 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이걸 하려는 그런 도전과 노력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창의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창의성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각의 방해, 이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가 굉장히 어떤 그 고정화되어 있어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물론 자기가 이미 배웠던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배웠던 그거를 틀을 깨서 다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조금 다른 각도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생각의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정서적 방해,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가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시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새로운 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걸 굉장히 칭찬하거나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비판하고 조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회사 분위기도 보면 말단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시해버리는 굉장히 그 위에 그 상부에서 이렇게 지시적 그런 어떤 분위기가 회사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주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뭐 지고하를 막론하고 신입사원일지라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칭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환경 자체가 그러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제시를 하면 비판받을까 싶어 하는 그런 두려움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생각들이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특별히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밝고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런 아이디어가 잘 나타나는 거죠. 이건 조금 따로 벗어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두 번째 시간 제가 교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깨끗한 마음과 밝은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항상 소망과 희망에 찬 마음, 그런 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더 아이디어가 잘 생기고 모든 이런 장애의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